직장인 이대헌이라고 하죠. 나 퇴사할 거야? 나 유튜브 할 거야. 유튜브를 시작한 지는 7개월 정도 됐습니다. 한 달에 하나 올려서 뭐 하고 있다고 좀 민망하긴 하지만 어쨌든 하고 있으니까요. 이미 하나는 달성했고 또 다른 헌 퇴사. 어제 퇴사했습니다. 3년 2개월이라는 긴 시간, 저는 길다고 생각합니다. 이 긴 시간을 보낸 회사에서 퇴사하는 게 쉬웠을까요? 아닙니다. 부모님은 당연히 걱정을 하시고 친구들도 그래도 월급을 받는 게 더 좋다고 하고 직장 상사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인사 전문 유튜버 회사한 이형님도 퇴사를 말리시곤 하죠. 저 또한 이 퇴사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고 나서 퇴사를 해야겠다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제가 깨달은 게 무엇인지 또 어떻게 확신을 얻을 수 있었는지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퇴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꼭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거두절미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퇴사한 이유는 재미가 없어서입니다. 잠깐 이 영상 끄지 마시고 좀만 더 들어주세요. 저는 퇴사를 권유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퇴사를 조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재밌게 회사를 잘 다니고 계시다면 퇴사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이 영상을 볼 필요가 없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평생 직장은 없잖아요. 여러분도 언젠가 퇴사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신다고 생각하고 이 영상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퇴사가 고민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인간관계, 커리어의 성장, 아니면 경제적인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내가 이 하기 싫은 것을 피했을 때 결과가 좋았던 적이 얼마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마 별로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이 싫은 걸 피했을 때 행복한 게 아니라 좋아하는 걸 했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 회사에서 나가야 하는 이유를 찾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뭘 하고 싶은지를 먼저 찾으셔야 합니다. 이 싫어서 도피하는 퇴사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한 퇴사여야 후회 없는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를 먼저 정의를 하셔야 해요. 삶의 방향성에 대한 설정 없이 무작정 퇴사하면은 오히려 불행해질 확률이 더 높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내 삶의 방향성을 꼭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정적인 수입이 갑자기 사라지면은 불안해집니다. 이 불안해서 정상적인 사고를 못해요. 가능하다면 회사를 다니시면서 이렇게 안정적인 상황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찾는 일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삶의 방향성을 찾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바로 퇴사하면 될까요? 이것도 아닙니다. 내가 찾은 삶의 방향성을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이룰 수 있는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해요. 제 퇴사 과정을 먼저 예로 설명드릴게요. 처음에 채용대행 사업부로 먼저 입사를 했었어요. 제가 엑셀 실력이 좀 괜찮았는데 경영진 분들이 그걸 보시고 제가 지원하지도 않았고 전혀 가고 싶지도 않았던 부서로 보내셨습니다. 그 업무는 진짜 너무 하기 싫고 너무 재미가 없는,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가고 싶은 부서나 제가 하고 싶은 업무를 계속해서 어필했어요. 그리고 이 회사 안에서 내 방향성과 맞는 팀이나 업무는 없을까 계속 탐색하고 탐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팀이나 다른 부서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었죠. 이렇게 저는 10년 동안 4개의 팀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했던 업무는 제가 처음에 지원했던 부서와는 전혀 상관없는 부서였어요. 회사를 거치셨던 분들 중에 저만큼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경험을 해본 분이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 덕분에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나와 맞는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나와 맞는 업무가 있구나. 내 적성에 맞는 사람과 업무를 만났을 때의 그 시너지 효과로 인한 업무 성과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사회생활이구나, 그냥 맞춰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치 뭐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서 살 순 없지 이러면서 순응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워낙 반항기가 좀 있어서 순응하지 못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저것 해본 덕분에 아니다, 이 사회에서도 일에서도 회사에서도 분명 나와 맞는 게 있구나, 그게 맞을 때 진짜 재밌게 일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얻게 됐습니다. 회사와 안 맞는다는 확신을 얻었으니까 회사가 진짜 싫겠네요. 아니요. 비록 저는 지금 퇴사를 하지만 제가 재직했던 회사에 대해 정말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저에게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해주었습니다. 아마 취업준비 생활을 더 오래 하셨던 분들은 더 많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나를 불러주는 곳이 없다는 게 나는 이 사회에 쓸모가 없는 사람인가? 진짜 엄청나게 불안합니다. 시작을 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 회사에 평생 감사함을 느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해봐야 아는 게 있어요. 내가 이게 맞나 안 맞나는 해봐야 합니다. 저도 이렇게 회사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 삶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인간관계는 좋았나요? 아니요. 처음에 팀에 배정을 받았을 때 팀의 상사분이 좀 제가 이 팀에 오는 걸 별로 탐탁치 않아 하셨어요. 처음 한 달 동안은 저에게 아무 일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야, 일이 없으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신입이에요, 신입. 이제 막 처음 사회생활을 하는. 회사에 출근했는데 일이 없어요. 그렇다고 막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분위기냐? 그것도 아니에요. 또 저는 책임감이 강한 편이라 내가 그래도 이 월급을 받고 있는데 아무 일도 안 한다니 너무 눈치 보이고 제 자존감이 끝도 없이 하락을 하는 거예요. 너무 불안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저는 이 상사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고 도대체 이 상사가 왜 이러는지, 이 상사가 뭐가 불만인지, 내가 이 상사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는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몇 가지를 좀 깨닫게 됐어요. 이 상사는 내가 싫은 게 아니라 회사와 이 경영진의 결정에 대한 불만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 불만으로 인한 피해를 제가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게 제 잘못은 아니니까 일단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제 자존감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사분이 이 신입을 받아서 가르쳐본 경험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안 준 게 아니라 어떤 일들을 줘야 할지 모르셨던 거예요. 저는 이 상사가 하는 일을 어깨너머로 이렇게 보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없는지 잘 관찰하고 또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계속 이런 업무들에 대해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잡일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제 업무 범위를 늘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상사에게 이렇게 신뢰를 얻을 수 있었어요. 이 세상에 나와 맞는 사람이라는 건 분명 존재합니다. 나와 결이 맞는다라는 것도 존재하고요. 그런데 제 인간관계 스킬을 키울수록 저와 맞는 사람의 그런 범위, 이 풀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덕분에 저도 더 많은 분들과 일을 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 초봉은 많이 낮았습니다. 이 최저시급보다 조금 더 많은 편이었어요. 아마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놀라실 거예요. 그 적은 월급 받고 생활이 되나? 저도 제 적은 월급 때문에 의기소침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대기업을 떠나서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던 제 친구들과 비교해도 너무 낮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다릅니다. 이렇게 적은 월급으로 저축도 하고 미래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재테크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경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적은 돈으로 생활을 하는 습관을 들였고 그렇게 이 재테크 마인드를 키워나가면서 그 저축한 돈으로 현재는 서울에 이 집 한 채도 장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퇴사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잊고 살았던 이 3년 동안의 이 퇴직금이 꽤 쏠쏠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퇴직금은 제가 이 1년 동안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기반이 될 예정입니다. 저에게는 이 대기업 연봉으로 시작을 한 것보다 이렇게 적은 연봉으로 시작을 했던 것이 훨씬 더 얻고 배운 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퇴사할 때 이런 자신감도 있어요. 내가 뭔 일을 하던 이 연봉보다는 많이 벌겠다. 내가 찾은 삶의 방향성을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지금 이 회사보다 다른 회사가 더 좋다, 아니면 내가 지금 회사를 다니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더 좋다라는 이 확신이 든다면 실행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내가 이 퇴사를 하는 선택의 결과가 내가 예상한 것과 다르게 실패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실패해도 괜찮다는 확신까지 있으셔야 합니다. 내가 이 실패해도 후회가 없겠다. 내가 하는 선택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그게 나에게 더 좋겠다는 확신, 어떤 결과가 나오든 내가 다 책임질 수 있다는 확신, 이런 확신들이 있을 때 퇴사를 하셔야 합니다. 아니, 나도 확신이 없는데 이런 불확실성에 뛰어든다는 건 너무 불안하잖아요. 확신이 없으시다면 지금 회사를 좀 더 다니시면서 제가 이 앞서 말한 과정들을 한번 밟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근에 커밍손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알게 됐어요. 대기업 퇴사 후에 맨땅에 헤딩식으로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계신 분인데 그 어떤 채널들보다 이 퇴사 후 이야기를 더 현실적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퇴사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커밍손 채널의 영상들을 정주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커밍손 채널의 영상들을 통해 퇴사 후에 겪을 일들을 간접 체험해보면서 나는 과연 준비가 되었나? 나는 이 퇴사를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나? 이런 질문들을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제 멘토 같은 형이 있는데요. 부산에서 시작을 해서 전국에 매장을 내고 현재 100여 명 정도의 직원을 보유 중인 한 기업의 대표입니다. 그 형을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꿈을 쫓아서 서울에 올라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하면서 계속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나? 꿈을 쫓는다는 건 사치인가? 그냥 돈 벌면서 먹고 사는 거에 만족을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이런 좀 어린애 같은 생각을 하는 건가? 그냥 현실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건가? 그러자 이 형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꿈을 쫓아 사는 게 뭐가 문제냐?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살기로 그 삶을 선택했을 뿐이다. 꿈을 쫓아 살 수 있어. 너 지금 걱정하는 거 아무 문제 안 돼. 아, 그렇구나.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살지 내가 선택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제 꿈을 쫓는 삶을 살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심리학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한 번은 이 수업 중에 심리학 연구에서 자주 쓰이는 개념 중에 하나인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4가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인 만족을 얻기 위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4가지는 소속감, 통제감, 자존감, 의미, 내가 사회적인 무리에 속해 있고 교류를 하고 있다는 그 소속감, 그리고 내 삶을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통제감, 그리고 내가 나를 가치 있게 여기는 자존감, 내가 하는 일이나 행동에 가치가 있다라고 느끼는 이런 의미. 수업을 듣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이 4가지를 다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4가지를 다 느끼는 일을 해보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대학교 총학생회장, 1년 해외봉사 단장, 부산지역 재능나눔단체 회장 이렇게 다양한 조직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또래에 비해서 훨씬 많은 삶의 굴곡과 다양한 일을 경험해봤어요. 그 경험들을 토대로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 3가지를 정의를 해봤는데요. 내 삶을 즐길 수 있는 마인드, 내가 재미있게 일할 수 있는 일이나 이런 진로, 내가 재미있게 놀고 쉴 수 있는 이런 취미나 여가 생활, 이 3가지가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실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인드 컨텐츠를 먼저 했었는데 제 영상들의 내용은 너무 좋다고 생각하지만 좀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영상에서는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제 삶의 모토를 실천해 나가려고 합니다. 제 삶의 모토가 뭐냐고요? 한 번뿐인 인생, 재밌게 살자. 유치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모두가 재밌게 살고 싶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재밌게 사는 삶을 실천하지 못하고 현실과 타협을 할 뿐이죠. 그래서 저는 3년 2개월을 다닌 회사를 퇴사하고 재미있게 살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1년 동안 프리랜서를 하면서 퍼스널 브랜딩을 해나갈 계획인데 만약 제 가치관과 맞는 회사가 있다면 다시 입사를 할 수도 있고요. 미래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재미있게 살면 어떻게 될지, 과연 처참하게 망할지 아니면 행복하게 살아갈지 제가 먼저 도전해 볼 테니까요. 그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고 앞으로 저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뿐인 인생 재미있게 삽시다. 지금까지 민부였습니다.